일단은 엄마 걱정입니다. 이 작품은 시고요. 시를 읽을 때 학습 목표가 화자에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들아 화자의 뜻을 알아야겠지?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일을 말해요. 핵심은 시 속에서 말합니다. 시 속에서. 그래서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 속에 세우는 인물, 시적 화자, 서정적 자, 시적 자 같은 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화자의 특징은요. 화자에 따라서 시의 내용이나 주제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시 속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시 속에서 나라는 말이 나오면 직접 드러난 거예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여기서는 나가 없어요. 그냥 엄마 누나만 있거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 시 첫 번째에서는 내 동생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어쨌든 동생이 뭐 오줌을 쌌다는 거 보면 동생도 어리고 뭐 나도 좀 어린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여기서 누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남자 아이다. 그리고 이제 강변에 살고 싶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화자는 사람이 일반적이지만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파악할 때는 상황과 정서를 보는데요. 상황이라는 것은 처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심리적 상황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상황이라고 하고요. 얘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형성하는데 정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에서 정서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시적 상황에 대해서 지니는 다양한 감정을 말하는데 또는 생각을 말하는데 이런 감정과 생각이 정서인가 기분 같은 거죠. 그래서 주제나 분위기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많이 이제 봐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화자에 주목해서 시를 감상하려면 화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고 그 속에서의 화자의 감정,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풀 거고 이제 너희가 멈춰놓고 오른쪽은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채점해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거예요. 기형도라는 시인의 엄마 걱정인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시를 파악하기 전에는 시가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한 덩어리를 연이라고 해서 이 시는 연이 두 개가 있지. 그래서 총 2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1연을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1연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연에서 어떤 게 느껴지는지 먼저 쭉 읽어보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인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연이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렇게 빠르게 읽어도 뭔가 슬픈 느낌이 살짝 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년부터 한번 봅시다. 열무 30단을 얘들아 열무라고 하는 거는 너희 열무김치인 거 먹은 적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김치라든지 이런 거 해서 사 먹는 야채, 채소를 말하는데 그걸 30단이나 이고 머리에 인다는 거지. 그럼 굉장히 무겁겠지? 그래서 즉 여기서는 엄마의 대단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시는 거겠지? 시장에 갔어. 그러면 시장으로 이걸 이고 갔습니다. 장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안 오시네. 자, 이제 줄 쳐볼게요.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지금 이거는 비슷한 말, 문장 이런 게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살짝 변화를 주고 있죠. 그래서 반복과 변화를 통해서
이 시인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야? 엄마가 오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오지 않는다는 걸 강조할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아이가 굉장히 외롭고 무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거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강조, 저런 걸 반복함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요. 운율이란 걸 리듬감을 말하거든. 이런 걸 형성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지, 그치? 이런 것들도 형성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펜을 들고 해는 시든지 오래 별표 할게요. 자, 해가 시들었대요. 그럼 일단은 해가 시든다는 게 뭐냐면 해가 진다는 걸 의미해. 야채가 시들다라는 건 야채 생명이 다하는 거지. 그럼 해가 시든다라는 건 해의 생명이 다하는, 해가 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시간적 배경이 언제다? 저녁, 밤이 됐다는 거지. 다음에 또 빨간 펜, 나는 찬밥처럼, 뭐뭐처럼 하면 우리 이게 무슨 법이라 하냐면요, 직유법. 직접 비유를 하는 거야. 찬밥에다 비유를 하는 거죠. 누구를? 나를. 그럼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다는 게 뭐냐? 일단은 우리가 찬밥은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먹는 거니까 뭐 아빠나 뭔가 좋은 대접해주는 사람한테는 찬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럼 이 찬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굉장히 외로운 처지, 쓸쓸한 처지, 또는 대접받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뭐 약간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글픈 처지. 이러한 처지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나는 마치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어. 밥은 그릇에 담겨 있죠. 자기는 방에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엄마 기다리다 보니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하는 거야. 천천히 숙제를 하는 거는 그냥 마냥 기다리면 심심해. 어쨌든 천천히 숙제하는 거는 엄마가 오는 시간이 짧게 느끼고 싶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도 엄마는 뭐해? 안 오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별표.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뭐뭐 같은 이라는 게 나왔어. 직유법이고요. 직유법은 직접 비유하는 거죠. 배추잎에 직접 비유하는 거야. 네, 그리고 직유법 다음에 이제 배추잎 같은 발소리라고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지. 이제 발은 소리라 청각인데, 그지? 그래서 청각 표현을 했는데 그 발소리를 마치 배추잎 같다라고 하면서 시각적인 표현을 또 썼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감각이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추잎 같다는 거, 여기는 시각적 표현이죠. 그리고 발소리가 타박타박 난다는 건 청각적 표현이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섞인 것을 우리는 공감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이 공유하고 있다, 공통으로 섞여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발소리가 그리고 타박타박이라는 거는 뭔가 터벅터벅 걷는 느낌이잖아, 그치? 굉장히 지침, 엄마를 알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직접적인 화자의 정서가 무섭다라고 직접 제시가 되고 있어요. 금간 창틈으로, 금간 창틈이야. 창틈이 금이 같다는 거는, 금이 갔으면 보통 뭐 테이프라도 바르던가 창을 바꿀 텐데 그걸 그대로 뒀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 형편임을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이 같다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시각적 표현이 나와 있죠. 고요히 빗소리가 들리고 있어. 툭툭툭툭
이런 소리겠지. 이건 청각적 심상이겠죠. 그래서 혼자 방에 이제 금이 간 창틈으로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빗소리를 통해서 외로운 정서를 좀 더 뭐 해주는, 높이는, 심화시키는 소재가 될 거야. 그래서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다라는 걸 통해서도 굉장히 외롭고 불안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이 직접 드러난다. 그치? 그래서 1년에서는 보면 1년에선 계속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서글프고 엄마는 계속 안 오고 자기는 무섭고 불안하고 이러한 가난하고 외로웠던 자기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연으로 갑니다.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면서 네모할게요. 갑자기 옛날 얘기하듯이, 그치? 그러니까 1년의 부분은 나 아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식으로 과거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과거 회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대요. 뜨겁다. 눈시울이 뜨겁다라는 건 뭐 한다는 걸까? 눈물이 난다. 그럼 이건 뭐야? 감정이 슬프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윗목에 동그라미 할게요. 우리가 윗목이라는 것은 아랫목과 대비되는 말로 쓰이는데요.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을 윗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집이 이렇게 있다 하자. 옛날 집 초가집 말고 기와집? 아무튼 옛날 집이 있다 하자. 그럼 옛날 집은 이렇게 기와장으로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방 아래 이제 어느 구석에 어느 그 기와장이래. 온돌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화구가 있겠죠. 그럼 화구랑 가까운 쪽은 좀 방이 뜨거울 테고 먼 쪽은 좀 차가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가까운 쪽 우리가 아랫목이라 그러고 먼 쪽은 윗목이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인이 윗목이 자기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럼 차갑다는 건 뭐야? 자기의 어떤 기억이 굉장히 차갑다는 건 슬프다,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건 지금 촉각적 심상이 느껴져. 촉각적이 뭔데? 뭔지 알죠? 차갑다, 뜨겁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촉각적 심상이 자기의 차가운 어린 시절, 즉 어린 시절은 굉장히 어땠다? 슬펐다 라는 걸 드러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연에서는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슬픔을 느끼는 자기 현재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시는 그래서 1년과 2년으로 되어 있고 1, 2년이 모두 다 1년은 과거, 2년은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멈춰놓고 너희가 문제 오른쪽 1번에서 5번까지 풀어보시고요. 뒤에 이따 채점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소단원 마무리로 이 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단원 마무리 핵심 정리 첫 번째, 이 시의 갈래는 현대시. 비교적 이제 최근에 지어졌어요. 1900년 19세기 이후에 지어졌고, 자유시, 형식 자유롭고요. 서정시는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 시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죠? 슬프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지? 형식은 자유로웠어.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운율 같은 게 크게 없었어요. 반복되는 거 말고, 그지? 제재는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고, 주제는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느끼는 슬픔, 뭐라고? 슬픔. 다음 특징은 화자가 유년 시절을 뭐하는? 회상이 뭐지? 떠올리는. 그리고 비슷한 문장 또는 시의 일부분에 반복을 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유년 시절의 상황과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시의 짜임은 1년은 과거였고 2년은 현재였어요. 근데 그때 슬픔을 느꼈다. 이때는 가난하고 외롭다. 그치? 이 시의 화자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어른이 된 나고요. 그래서 1년에서는 어떠한 거였냐면 유년 시절 비 오는 날 빈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며 시장에 간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고, 이연은 이제 유년 시절 떠올리면서 어른이 된 슬픔을 느끼는 나겠지. 이 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차갑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치? 그거를 드러내게 하는 소재에서 이제 단어들은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의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해가 시든 지 오래라는 거는 오랜 시간 지났다. 찬밥처럼 방에 담겼다. 자기는 보살핌 받지 못하는 외롭고 쓸쓸한 존재다. 배추잎 같은 발소리는 힘없는 발걸음을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 표현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금간찬 틈은 가난하다. 그리고 고요히 빗소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치? 내 유년의 윗목은 굉장히 차갑고 시린 느낌으로 기억되는 유년 시절. 이걸 여기에 빗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했고요.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너희가 직접 23쪽부터는 풀어보세요. 23부터 아마 26쪽까지입니다. 시작!